연말 분위기는 홀리데이 장식과 함께합니다. 반짝이는 조명, 가랜드, 스노우 글로브가 모두 그 일부죠. 털복숭이 친구들도 이런 장식품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식물에 숨은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1년 중 어느 때든 반려동물을 위한 가정에서의 안전수칙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1번은 틴셀입니다.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옵션이죠. 사방에 뿌려지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트리를 장식해 보신 적이 있다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가 이러한 장식을 좋아해요. 하지만 고양이가 반짝이 조각을 먹으면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서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결과 금전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 비용은 수백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물건의 매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반려동물을 잘 살펴보세요. 2번은 장식용 조명입니다. 다 쓰고 나서 상자를 넣으면 1년 내내 엉킨 채로 상자에 보관되죠. 내년에 상자를 열고 엉킨 전구를 풀기 위해 애를 먹게 될 거예요. 하지만 포장을 푸는 동안 반려동물이 전구를 먹거나 감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느슨한 코드를 보호용 플라스틱 커버로 묶어 반려동물이 쉽게 만질 수 없는 곳에 조명을 걸어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스노우 글로브 컬렉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행지에서 기념품으로 이걸 얻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1년 중 특정 시기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함께 상자에서 꺼내기도 하고요. 이 연약한 것들은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일부 스노우 글로브에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어린 가족 구성원에게도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수의학 자료에 반려동물이 스노우 글로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라는 경고가 가득해요. 즉 스노우 글로브 내부의 액체는 순수한 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에틸렌 글리콜이 2%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은 달콤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맛을 보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려동물 친화적인 장식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의사들은 인조나무와 화환이 진짜 나무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조트리는 야외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냄새 측면에서 반려동물을 그다지 끌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덮인 인조나무를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스프링클은 반려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인조나무를 구입하고 싶지 않다면 낚싯줄을 나무에 연결해 천장에 매달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요. 나무에 물을 줄 때는 반려동물이 맛을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에는 아스피린이나 다른 것들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물통을 호일로 덮어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와 같은 방에 큰 물그릇을 임시로 놓아둘 수 있어요. 반려동물이 목이 마르면 물통이 아닌 그릇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무 앞에 장벽을 설치해 접근성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야생 고양이도 있잖아요. 그들은 단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장애물을 쉽게 극복할 거예요. 반면 대부분의 고양이는 양면 스티커 테이프를 귀찮아합니다. 시도해보세요. 스노우 글로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석도 포함이에요. 자석이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집에서 다양한 용도로 자석을 사용합니다. 우선 냉장고 문에 사진이나 메모를 붙일 때 자석을 사용해요. 네 발 달린 친구들이 쉽게 발을 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냉장고 자석은 소위 히토류 자석만큼 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네오디뮴 자석은 진짜 위험해요. 이러한 종류의 자석은 매우 강력합니다. 실수로 신체 부위가 끼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 자석을 전사라고 상상해보세요.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강력한 힘으로 공격해서 일반 자석을 깨뜨리고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어린 가족 구성원 근처에 이런 종류의 자석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히토류 자석은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문 잠금 장치, 헤드폰 등에 사용되지만 장난감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자석은 특별히 독성이 있진 않아요. 따라서 반려견이 실수로 먹어도 자석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강력 자석 2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다루고 싶지 않네요.
장은 복부에서 앞뒤로 순환하는데 이 자석이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네, 맞아요. 1982년 이후에 만들어진 동전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동전의 아연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아연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미네랄이 아닐까요? 네, 성장, 상처 치유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소량의 아연이 필요하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아연은 볼트, 지퍼, 장신구 등 많은 금속 물체에서 발견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신다면 1982년 이후에 주조된 동전에는 아연 코어가 구리도금으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반려동물의 아연 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동전입니다. 가정용 식물과 꽃다발도 위험할 수 있어요. 키우고 싶은 튤립 꽃다발이 있는데 고양이가 꽃병을 테이블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 보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고양이의 호기심을 자극해서는 안 돼요. 알로에베라, 다푸네, 옥잠화, 목록이 너무 기네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푹신한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식물이나 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잖아요.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폭발하면 내부의 산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어요. 반려견이 실수로 배터리를 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 단계는 심각한 결과와 즉각적인 수술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란 리모컨, 시계, 보청기 등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는 제품도 의미합니다. 목록의 다음 항목은 음식입니다. 반려동물이 나도 맛보고 싶어, 한 입만 달라고 사람아 하고 눈빛을 보내는 동안 음식을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아요. 반려동물과 음식을 나눠 먹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위험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보카도는 새와 토끼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사과씨와 아몬드는 햄스터에게 좋지 않고요. 토끼가 상추를 먹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종류의 상추는 토끼의 식단에 포함시켜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빙산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려동물이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속설은 고양이가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양이는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우유는 고양이에게 좋지 않아요. 초콜릿, 마늘, 포도, 건포도도 반려동물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얼마나 독한지는 반려동물의 종, 동물이 먹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음식의 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져요. 결국 반려동물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반려동물이 배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냄새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세요. 반려동물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식욕이 감소하나요?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개, 고양이, 햄스터 같은 동물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곰, 부엉이, 악어와 같은 이국적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계동물보호연맹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5,000마리의 호랑이를 키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에는 동물원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개인 소유주와 함께 살고 있어요. 퓨마는 이국적인 반려동물 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인지 때때로 야생동물을 키우는 개인 소유주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죠.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있다면 이름이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멋진 트리를 찾아서 집으로 가져왔고 이제 장식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먼저 집안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면 변기부터 막아야 해요. 잠깐만요. 새나무 때문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무를 집으로 가져올 때 나무는 잘려져 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즉, 나무는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줄기의 상처 부위를 수지로 봉합하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그냥 물에 넣으면 나무는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양동이에 물이 고이게 될 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겠죠? 그러니 새 크리스마스 트리를 처음 가져올 때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트리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잘라낸 부분을 새로 갈아주세요. 아니면 너무 일찍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실내에 들여놓으면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듭니다. 나무가 시들면 수분 흡수를 멈추게 되어 따라서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차고나 정원과 같은 차가운 곳에 잠시 보관했다가 실내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가 말라가기 전에 약 2주 정도 더 보관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신선하지 않은 트리를 골랐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모든 판매 업체가 최근에 자른 크리스마스 트리를 판매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몇 주 동안 창고에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리를 고를 때 나뭇가지를 손으로 만져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잎이 빠지는 것이 보이면 더 신선한 것을 계속 찾아보세요. 하지만 그렇게 싱싱하지 않은 나무를 샀다고 해도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스탠드에 깨끗한 물을 조금 넣고 아스피린을 넣으세요. 또는 설탕, 아스피린, 약간의 레몬즙을 섞어 냄새가 좋고 보기 좋은 나무를 며칠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링컨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계속 훔쳐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이를 막기 위해 그들은 여우 오줌이라는 액체를 넣어야 했습니다. 이 액체는 덫을 놓는 용품을 파는 상점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이 액체를 트리에 뿌리고 특히 트리를 실내로 가져올 경우 냄새가 정말 심하다고 주장하는 표지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스컹크 냄새를 살짝 첨가했어요. 이 조합은 도둑을 쫓아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째로 가져가거나 커다란 상록수 나무의 윗부분을 잘라버렸어요. 이를 막기 위해 대학 부지를 관리하는 팀은 스컹크가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강력하고 악취가 나는 액체를 나무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2년 이후로 캠퍼스에서 사라진 나무는 없었어요. 뉴저지 포트 리퍼블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 악취가 나는 혼합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집 안으로 트리를 가져가면 썩은 달걀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났어요. 네브래스카주 랭커스터 카운티의 한 집주인은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서 트리에 역겨운 것을 뿌렸다는 경고 문구를 몇 개 남겼습니다. 몇 년 동안은 효과가 있었지만 나무가 많이 커져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는 표지판을 붙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해가 도둑들이 나무를 가져간 해가 됐죠. 미네소타주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훔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주 천연자원부는 주 소유의 땅에서 가뭄비 나무를 계속 훔치는 젊은 부부를 잡기 위해 이틀 밤 동안 숲이 우거진 지역의 한 건물을 감시했어요. 그 부부는 마치 현대판 보니와 클라이드와 같았습니다. 거의 2,000그루의 나무를 불법적으로 벌목했어요. 그들은 나무를 팔려고 했지만 결국 체포됐어요. 물론 크리스마스가 냄새가 나는 나무와 냄새가 나지 않는 나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라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크람푸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겁을 주고 막대기를 던져요. 스페인 북동부 지역인 카탈루냐에서는 카탈루냐 카가너라는 재미있는 인형과 함께 성탄 장면을 연출합니다. 또한 티오 데 나달이라는 매우 독특한 전통이 있어요. 빨간 모자와 얼굴이 그려진 통나무를 크리스마스 캐릭터로 여기는 것이죠. 통나무에 음식을 조금씩 먹인 다음 특별한 노래를 부르며 막대기로 통나무를 두드려요. 그러면 통나무가 선물로 똥을 누는데 이 선물은 주로 누가 사탕 조각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도널드 덕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스웨덴 국민의 약 40%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TV 앞에 모여 이 인기 만화를 시청합니다. 1969년부터 스웨덴의 주요 TV 채널에서는 도널드 덕과 그의 친구들이 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어요. 당시 스웨덴에는 TV 채널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 만화와 디즈니 만화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이 전통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덜 사용하게 된 데다 긴급 전화도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 전통은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녹화해서 나중에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웃기는 장면이 나오거나 좋아하는 대사를 공유하고 싶을 때를 제외하고는 조용히 시청합니다. 반지의 제왕 작가 J.R.R. 톨킨은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피 크리스마스 카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복잡한 이야기로 변했어요.
얼마 후 그는 고블린, 북극곰 조수, 달에 사는 사람, 스노우 엘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마법 같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아크틱 언어까지 개발했어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면 크리스마스 책 홍수를 의미하는 아름답고 아늑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종이가 부족하지 않았던 1940년대에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선물로 주고받았어요. 이러한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면 책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11월 중순쯤이면 모든 가정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책 카탈로그를 받게 되어 선물을 주고받는 주된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개봉한 후 핫초코를 즐기며 새 책을 읽어요. 모든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같은 날 함께 개봉하는 관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들이 12월 24일에 선물을 개봉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방문하는 산타를 위해 쿠키와 우유를 내놓는 가족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선물을 포장한 종이를 찢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런 영화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 하나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은 보통 12월 24일에 입고 자는 축제용 잠옷이죠. 이렇게 해서 다음날의 모든 기쁨과 설렘, 그리고 선물 개봉에 대비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크리스마스에 직접 만든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KFC의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매우 인기가 높아서 몇 주 전에 미리 주문해야만 음식을 받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켄터키에서 라는 슬로건은 1974년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됐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약 360만 명의 일본인이 크리스마스의 프라이드 치킨을 즐기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11월에 세금을 절반만 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따라서 크리스마스 한 달 전은 노르웨이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초과 근무를 할 수도 있어요.